오늘은 양자 물리학적 정신치료 빙의는 없다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은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우 출판사 전나무숲 파트 1 정신과 의사로서의 내 여정과 자아초월 정신의학 파트 2 영혼을 치료하는 최면의학 파트 3 해리와 빙의는 불치병이 아니다. 파트 4 최면 치료로 삶의 깊은 의미를 찾은 사람들. 그중 저는 파트 2 영혼을 치료하는 최면의학 일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 시작입니다. 질병과 고통, 치료. 엄밀한 의미에서 불치의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병이 발생한 과정이 있다면 해결하는 과정은 그 역순이 될 것이다. 병이 심하거나 오래 진행되어 치료가 어렵거나 실패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그 병을 불치로 판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치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의학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지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 방법을 알아도 최선을 다한 치료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의 최면 치료 과정을 오랜 기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이 무질서하고 부조리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사실은 거미줄보다 더 정교하고 엄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료 과정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삶을 깊고 넓게 들여다봄으로써 확신하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체의 죽음 후에도 인간의 의식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작동한다. 이 의식을 담은 무형의 에너지체를 고대로부터 영혼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두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태아들도 분명한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가까운 가족들의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태내 환경은 태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아주 중요하며 태어난 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겪는 삶의 중요한 경험과 사건들에는 우연이 없으며 인과관계나 또 다른 이유에 따르는 원인과 목적이 존재한다. 그중 어떤 것도 무의미하거나 낭비되는 것은 없으며 각자의 삶의 형태는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목적에 따라 주어진다. 고통과 불행, 질병과 죽음에도 나름대로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있고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누구나 불행과 질병을 힘들어하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 내면의 깊은 의식에는 놀라운 지혜와 인내, 통찰력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견디며 해결할 힘을 갖고 있다. 정신 증상의 종류와 정도에 관계없이 환자 내면에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위들이 미세 에너지 차원에서부터 정상으로 복구될 때 완치가 가능하다. 마치 세균 감염처럼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침입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한 미지의 인격이나 에너지 체계가 존재하며 이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때 관련 증상은 사라진다. 오랜 고통에 시달리며 좌절과 분노에 지친 환자가 최면 치료 과정에서 깊은 내면의식의 성찰에 도달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초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한층 성숙한 태도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겨내며 완치에 이르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다. 적절한 자아초월 최면 치료는 환자의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상처와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 근원을 이해하고 통찰하게 해줌으로써 아무리 노력해도 논리와 의지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는 것이다. 환자는 질병과 고통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때
그 고통의 극복과 해결도 자기 삶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깨달아 원망과 분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아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이런 치료 과정은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누구의 삶에나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숨어있는 더 넓고 깊은 지혜와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 전체에 대해 깊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정신치료의 과정. 이상적인 정신치료의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환자의 증상과 고통의 해결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환자의 인격의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여러 능력, 즉 자기관리, 대인관계, 일처리 등을 발전시켜가는 작업이다. 증상이 호전된다 해도 인격의 기본 구조와 인생관, 가치관이 건강하지 못해 힘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선택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수준을 넘어서면 결국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정신치료를 통해 완치에 이른다는 것은 환자가 스스로 증상을 극복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환자 내면의 깊은 통찰력과 현실적 실천력을 일깨우지 않고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정신치료의 결과. 약물치료는 대부분의 정신 증상을 호전시키지만 환자를 완치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증상의 뿌리가 되는 환자 내면의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뇌와 신경 자체의 이상으로 생기는 정신 증상들은 비교적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만 환자 내면에 쌓인 정서적 상처와 억눌린 감정들이 크고 깊을수록 약물 치료의 효과는 약해진다. 실제 정신과 환자 중에는 약 처방을 아무리 바꾸고 많은 양을 써도 증상 호전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반인이나 경험이 없는 치료자와 환자의 눈에는 정신치료가 막연한 대화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하고 무기력한 치료 과정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잘 진행된 정신치료, 특히 자아초월적 영역까지 파고드는 심층 정신치료는 다양한 증상과 여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인격 전반을 지혜롭고 강하게 발전시켜 삶 전체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다. 정신치료 초기에는 약 처방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점차 치료가 진행되면서 복용하던 약을 몇 분의 1로 줄이거나 완전히 끊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같은 노력을 해도 정신치료가 결과가 좋은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 잘 따라오는 환자와 의심 많은 환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더라도 치료자는 그들 모두 나름대로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환자에게도 이해시켜야 한다. 나의 경우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환자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치료해봐야 알겠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친다면 낫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과정을 잘 받아들이면 빨리 나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성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교육이나 훈련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싱겁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환자가 있고 수십 번의 치료에도 큰 성과가 없는 환자도 있지만 이런 차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치료건 성공적 결과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나으려고 하는 환자의 결정과 의지로 볼 수 있다. 환자의 마음속에는 빨리 나으려는 의지도 있지만 병적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려는 심리적 저항도 크다. 환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현실적 책임을 회피하며 게으르고 안이하게 지내는 생활이 길어질수록 치료에 저항하는 내면의 힘도 커진다.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약물 치료나 외과적 수술과 달리 상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정신치료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치료 기법과 과정의 작용 원리와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큼 치료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치료자와 치료 기법을 불신하거나 모든 것을 치료자에게만 맡기고 성공적 치료에 필요한 자기목의 노력을 하지 않는 환자는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성과가 떨어진다. 치료자는 특히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하는 강박적 성격이나 편집증적 의심과 불신이 큰 환자에게는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들은 깊이 있는 정신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지만 받아들인다 해도 치료자와 치료 성과를 끝없이 자기 잣대로 평가하고 의심함으로써 치료에 집중해야 할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여 치료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치료 과정에서 겪는 긴장과 노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아가 약해져 있거나 정신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들은 가족과 친지가 아무리 강요해도 정신분석이나 최면치료 같은 적극적 정신치료로 호전되기 어렵다. 특정 치료 기법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오는 환자들도 필요한 치료 과정을 끝까지 이어가기 어렵다. 도움이 된다면 여러 치료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치료 기법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필요한 여러 단계와 형식의 치료 과정을 차분히 따라가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도 조급하게 치료 성과를 평가한 후 자신의 비현실적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기 쉽다. 이와는 반대로 여기저기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았던 환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치료자에게 별 기대를 하지 않으며 자기 병이 불치이며 스스로 인생의 패배자라는 인식을 가진 채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혹은 냉소적 태도로 치료에 임하기 때문이다. 치료자는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된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치료 원리와 과정의 합리성을 일깨워주고 실제 치료 과정을 통해 조금씩 편안함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환자 스스로 희망을 되찾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치료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치료자는 짧은 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한다. 빨리 낫는 환자나 늦게 낫는 환자나 똑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의심 많는 환자의 되풀이되는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몇 번이건 성의 있게 대답해주며 각자에게 맞는 조언과 적절한 도움을 줄 때 환자는 자신의 주치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믿음은 환자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한 예를 들어보자. 청소년 시절부터 심한 불안과 사회공포증으로 시달리다가 뒤늦게 최면 치료를 시작한 40대의 남자 환자가 있었다. 상담과 최면 치료를 20회 정도 마칠 때까지 매번 치료 후 잠시 마음이 편안한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증상의 원인과 과거로부터의 문제점들은 치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지만 워낙 오래된 증상들이었고 환자는 치료 시간에 배운 대로 노력해도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다음번 최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 나는 그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다. 잘 아시다시피 치료 성과가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이 치료를 계속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오늘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 치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문제에 대한 내 진단과 치료 방식이 옳다는 점에 대해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지금의 증상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가 없으니 치료를 포기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 역시 처음과 똑같은 성의를 가지고 계속 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평생이라도 같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을 찍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 10,000번을 찍고,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찍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면 두렵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게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선생님께서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을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나는 이 대화를 나눈 후 치료실로 자리를 옮겨 평소와 같이 최면 치료를 진행했다. 그날 이후 그는 급속도로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 후 이어진 치료 시간들을 거쳐 만족스럽게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다. 치료를 마칠 무렵 환자는 불안과 공포 증상의 호전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확신과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어려운 문제와 사회 전체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여러 해가 흐른 지금도 그는 잘 지내고 있으며 가끔 병원으로 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온다. 이것은 드러나는 치료 성과가 있건 없건 치료자의 한결같은 열정과 각오가 환자의 꺼져가는 희망과 용기를 되살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네, 오늘은 양자 물리학적 정신치료 빙의는 없다의 일부를 낭독했습니다. 이 김영우 박사의 경우 일반적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뿐만이 아니라 양자 물리학적 정신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전문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다면 또 많이 힘이 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면 이 따뜻한 책 한 권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